가끔 그 진료 중이었는데 흥분하신 분이 있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섹스에는 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길이가 좀 짧은들 얇은 그와의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행복하면 행복하고. G스팟을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그 G스팟 어디냐고 어디 있는 거냐고, 왜냐면 클리토리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어디 있냐고 여쭤보긴 하세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여쭤보시니까 이게 진료실내에서 찾아주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진료실내에서 찾으려면 저 자리가 흥분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G스팟이요. 그런데 어쨌든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쯤에 있어 정도는 알려. 이쯤인데 가끔 그 진료 중이었는데 흥분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진짜 드물게 한 2분 정도 뵀어요. 그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흥분을 해버리셔서, 그러니까 진짜로 거기야 여기쯤이야 정도를 말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흥분을 이게 왜 이러시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해주는 병원은 아닌데 약간 부부 상담으로 해서 성클리닉 해서 이제 의사들이 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진짜로 여기라고 가르쳐드려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자극해봐 이렇게 가르쳐주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진료 보다가 막상 흥분하셔가지고 알려드리긴 해요. 여기가 클리토리스고 그러면 주로 이제 여기 좀 자극해달라고 남자친구한테 해보던가 이렇게 클리토리스 여기고 여기가 이제 A스팟이 저 뒤쯤에 있고 G스팟은 여기고 여기가 U스팟이고 이렇게 알려는 드려요. 포인트는 여기쯤이야 이렇게. G스팟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A스팟은 뭔가요? A스팟은 말레이시아의 성학자이자 의사인 추아치앙에 대해서 발견된 성감대인데, G스팟은 요쪽에 자궁의 입구에, 질의 입구에 상벽에 위치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 그쯤에, 모두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닌데 그쯤에 있는데 그 같은 나열에서 쭉 더 안쪽으로 자궁 경부가 있는 그 즈음에 또 상벽에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는 있는데 워낙에 되게 자궁 경부 직전에 닿는 자리라서 여기까지 자극이 되는 섹스를 주로 저희가 자궁 섹스라고 하죠. A스팟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A스팟의 정확한 위치는 질 입구에서 한 7에서 10cm 정도의 안쪽. 근데 7에서 10cm? 질이 저렇게 깊진 않고. A스팟의 정확한 위치는 질 입구에서 저희가 보통 손가락 넣었을 때 거의 끝자락에서 경부가 일반적으로 닿진 않지만 아기 낳으신 분들은 좀 닿고요. 아가씨들은 잘 안 닿는데 보통 7cm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신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손가락이 닿는 깊이치고는 좀 너무 깊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식기로 하기에 되게 흑형이고 그런 거 아니까 되게 사이즈가 되게 크시고 이런 거 아니고서야 느끼기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손가락을 넣었을 때 G스팟이 상벽에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느껴지면 조금 더 깊은 그 라인 쪽에 A스팟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A스팟을 자극하면 성적 쾌감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이제 이 A스팟이라는 자리가 자극을 했는데 윤활액이 엄청 분비가 되더라. A스팟 자극을 했는데 오르가즘이 10번도 오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한 자리이면서 A스팟은 자극했을 때 분비물이 굉장히 늘어난다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G스팟하고 좀 다르게 A스팟은 요 자체가 골반 전체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실제로 못 느껴봐서. A스팟은 그렇다고 합니다. A스팟 자극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테크닉 알려주세요. 사실 이 대부분의 페니스의 길이로 A스팟까지 느끼는 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스팟의 자극 가능성을 높이는 섹스 방법은 어쨌든 최대로 밀착돼서 최대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제 머리를 써서 같은 생식기 사이즈라면 체위를 통해서 최대로 깊게 들어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후배위 체위가 실제로 A스팟을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체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G스팟, 클리토리스 오르가즘도 모르는 분이 A스팟 자극으로 느낄 순 없으시고요. 기본적인 거에 해당하는 이런 클리토리스 쪽이나 G스팟 입구 쪽에 거의 다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느끼신 분이 A스팟도 느끼는 거고 U스팟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스팟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후베이가 제가 자세로 봤을 때는 가장 느끼기 쉬운 자세로 되어 있고, 똑같은 후베이인데도 이걸 내가 느끼기 위한 각도를 조절하면 돼요. 근데 이 각도 조절을 내가 허리를 좀 더 낮추는 거, 더 밑에 쪽으로 낮춰서 각도가 그의 생식기가 내 걸로 조금
조금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남자 쪽에 팔로 이제 허리를 감싼다거나 뭐 되게 어려운 자세인데 뭐 이렇게 바닥을 거의 여자의 몸이 거의 땅바닥에 거의 밀착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깊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쉽지는 않은 위치라는 거죠. A스팟을 자극하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관련 있을까요? 그래서 A스팟 자극하면 여성이 이제 오르가즘에 도달을 하니까 자궁 수축이 막 오고 질경련이 오고 막 이러니까 실제로는 임신 확률을 높인다는 말들이 있는데 요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요. 논문적으로 데이터가 보고된 바는 없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A스팟 자극까지 와서 내가 그 오르가즘이 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자궁 섹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자궁이 수축이 오면서 정자나 이런 것들이 쫙쫙 흡입력 있게 빨아당기니까 임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임신 확률을 좀 높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A스팟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녀가 A스팟 오르가즘 자궁 섹스까지 막 이거 하겠다고 애쓰시는 것보다는 가임기에 배란일에 그냥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임신 확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입니다. A스팟 자극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A스팟 자극은 여성의 오르가즘의 도달 확률을 당연히 높이고 멀티 오르가즘까지 오고 하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뭐 혈류가 원활해지니까 신체적으로 당연히 근력이 강화되면서 뭐 혈류가 원활해지니까 여기 건강에도 되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또 체온도 좀 올리니까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A스팟 자극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느낀다면 건강에 도움이 당연히 되죠. 하지만 내가 A를 못 느껴가지고 그걸 느끼려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그냥 가서 뛰세요.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어쨌든 모두가 다 똑같이 막 나 완전 막 멀티 오르가즘 막 10번 느꼈어. 막 이런 거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니니까요. 요거는 뭐 이거 느끼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짐 빼지 마세요예요. A스팟 정말 알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A스팟이든 G스팟이든 파트너랑 관계할 땐 서로가 뭘 원하고 그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체력이 너무 안 되고 너무 피곤한데 냅다 꽂으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뭐 서로 교감을 통해서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즐길까? 이 정도로 충분해 라면 서로의 교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스팟, G스팟, 클리토리스 아무리 혈도 찌르듯이 공략을 해도 얘는 실은 오늘 그 체력이 안 돼. 나 지금 100일 야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하면 그 성생활은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서로의 니즈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가려는 서로의 배려 이런 것들이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일방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섹스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성기의 길이, 굵기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성기의 길이랑 성기의 굵기랑 이런 걸로 데이터가 되게 많이 뽑아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굵기라고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길이가 만약에 정말 A스팟을 공략을 해야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섹스를 그 스팟을 눌러가지고 느끼는 섹스가 다가 아니니까 이런 충실함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남자들의 생식기도 되게 흐물흐물흐물 그게 다 혈관 덩어리다 보니까 발기력이 이제 발기는 됐어. 근데 강직하지 않아. 딱딱하지가 않으면 만족도가 많이 좀 떨어지죠. 또 똑같은 여자랑 해도 어떤 날은 이 여자가 되게 촉촉해서 나를 촥촥 감싸주는 날이 있다면 되게 피곤할 때 하면 퍼석퍼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의 생식기도 좀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스팟을 공략하기에는 뭐 길이감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섹스에는 길이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만족스러우면 실은 뭐 이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길이가 좀 짧은들 얇은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친밀도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행복하면 옥시토신 분비되고 그러면 내 머리에서는 벌써 행복하고 그러니까 실은 만족도 이미 뿜뿜인데 뭐 굳이 그게 되게 굵어야 되고 되게 강직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가 만약에 되게 굵어, 되게 길어, 되게 강직해 그러면 나를 저기 보내주기엔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장사하는 게 아닌데요. 효율을 굳이? 효율을 극대화하기에는 뭐 그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하드웨어가 충분히 중요한데 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약간 충만함으로 따지자면 소프트웨어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남자의 외모가 여성의 오르가즘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것도 그분은 이제 외모를 너무너무 중시하시는 분이면 저도 실은 얼빠긴 하는데 불 끄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보통 섹스할 때 눈 감고 있는데요. 약간 시각적인 자극이 되게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향기도 되게 중요하고 그냥 정말 다 다르지 않나? 그게 그렇게 딱 외모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있지 않나요? 마른 장작이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소화비만이신 분들은 한창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야 할 그 나이에 다 지방질이 막 분비가 되니까 지방에서도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생식기 사이즈가 좀 크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서 지금 현재 날씬하시더라도 소화비만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마른 장작이란 말이 그러니까 외모의 마른 장작 키 크고 마른 걔네들은 진짜로 약간 조금 그 테스토스테론이 좀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사이즈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사이즈가 좀 되면 나의 만족도도 좀 높아지지 않나. 관계할 때 체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과대평가된 걸까요? 파트너와 관계할 때 체위는 오르가즘 도달할 때 또는 뭐 성적 만족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 체위가 이제 뭐 클리토리스라든지 G스팟 뭐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치트키라고 하죠. 이런 거 조금 건드려가지고 하면 오르가즘에 쫙 와주니까 남성의 경우에도 이제 체위 등을 따라서 사정을 좀 늦추시거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좀 관계하시는데 파트너의 만족감이라든지 나의 만족감 또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게 있어서요. 다양한 체위를 통해서 또 이제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체위는 약간 과학적인 섹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체위들은 이거는 뭐 저는 이거를 맨날 보고 전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싶긴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체위들은 어떤 게 있고 각각 장단점도 있을까요? 기본적인 섹스는 일단 정상위, 후배위, 여성 상위 이 세 개가 있는데 말로 들어서는 정상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경우를 정상위라고 하고요. 여성 상위는 단어 그대로 여자가 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후배위는 뒤에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자는 앞에, 남자는 뒤에. 이제 강아지들 섹스할 때나 이렇게 동물들 관계할 때 보면 주로 수컷이 위에 올라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후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노멀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위라고 하는 남자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게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니까 감정적인 교류라든지 친밀도가 높여지는 게 있고 또 이제 신체적 접촉 면적도 넓어서 애정 표현도 여기저기 이제 애무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체위라고는 하는데 이 남성이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체력 소모가 크고 그 다음에 성감대에 닿는 면적이 좀 제한적이라서요. 여자분들이 만족도를 극강으로 올리기에는 뭐 이런 건 좀 살짝 아쉬운 이런 자세라고 하겠고요. 보통 여성 상위는 이제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타서 이제 올라서서 이제 섹스를 하는 주도적인 체위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자들이 이제 압력이라든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여자들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되게 쉬운 자세라고 해요. 하지만 이 자세는 남자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 남자들의 생식기는 이쪽에 혈류가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뼈가 있고 이런 딱딱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위에서 올라타서 혈류가 아래로 쏟쳐져서의 그 강직도랑 바닥에 누우셨을 때의 강직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여자가 조절할 수 있어서 뭐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쉽고 남성은 유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녀가 흥분하는 걸 보고 하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자극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관계가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여자분들의 체력 소모가 거의 이게 여자분들이 조절하셔야 되는 거라 남자는 누워만 있으면 되고 여자분들의 체력 소모가 좀 커서 요것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위는 뭐 굉장히 자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자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여자분들이 후배위를 통해서 되게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했다라는 통계가 낮기는 하지만 뭐 개인 성향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성이 엎드린 자세에서 남성이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인데 얼굴을 서로 보지 않아서 표정이나 이런 걸 보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의 질조임을 좀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마주보지는 않다 보니까는 감정적 교감 없이 이 자세가 여자의 클리토리스나 이런 음액이랑 이런 게 다 앞쪽으로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에서 하다 보니까 여성의 오르가즘에 도달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남자께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 끝에 A스팟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삽입 도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의 흥분을 조금 높여주고 싶다. 그의 흥분을 높여주는 게 여자로서도 약간 오래 즐기시고 그들의 강직도가 또 강해
강해지니까 이게 느낌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서 요거를 허리를 조금 더 이렇게 낮춰주시면 나의 그 A스팟 쪽에 그가 도달하기 좀 더 좋거든요. 약간 똑같은 후배이긴 후배인데 여성 입장에서 조금 더 허리를 낮춰서 이렇게 좀 접근하게 좀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성감을 잘 못 느끼시고 이런 분들 난 도대체 오르가즘 못 느껴 이런 팁들을 살짝 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조금 알려드리면 이건 어디서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알려드리면 이분들이 좀 그쪽을 느끼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체위와 여자들이 좋아하는 체위가 다른가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여자들은 대부분은 여성 상위를 좀 좋아하시고요. 아무래도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남성분들은 후배 위를 좀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여성 상위 체위를 하면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감대를 여기니까 여기가 좀 느낌이 올 것 같으면 거기 위주로 조금 더 자극을 주면 되는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여자들이 오르가즘 오기엔 이게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여성 상위를 했을 때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감대를 자극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맞춰가면서 압력이라든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깊은 삽입이랑 질의 조임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확실히 후배 위여서 뒤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긴장감이랑 자세 자체가 허리를 좀 이렇게 낮춰주는 자세를 좀 하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흥분이 더 쉽게 오는 게 맞고요. 자세의 특성상 주도권이 이제 남자, 약간 내가 그녀보다 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뭐 이렇게 여성을 지배하고 있어, 뭐 지배감 이런 걸로 원초적이면서 본능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건 후배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좀 후배위를 선호하시고요. 여성분들도 만약에 내가 막 A스팟까지 느끼시는 이런 분이야. 그러면 후배위에서 좀 더 흥분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겠죠. 관계할 때 오르가즘을 더 잘 느끼려면 어떤 체위가 좋을까요? 특별한 테크닉 같은 게 있나요? 체코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10대에서 80대까지 체코 남명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여기 2만 명이 꽤 많은 모집단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성 오르가즘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여성 상위와 좌위가 뭐냐면 앉아서 하는 거. 이러면 여성 오르가즘 만족도가 좀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여성 상위랑 좌위의 여성 오르가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이게 여자들이 위에서 하면서 삽입의 깊이랑 리듬 조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클리토리스랑 G스팟 같은 성감대 자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생식기가 자기가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흔하게 느껴지는 오르가즘은 80% 이상이 클리토리스와 G스팟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를 자극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표정도 보이고 또 교감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으니까 실제로는 요 상위 체형이 여성 상위가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자세로 알려져 있는 후배위는 실제로는 우리 여자들은 이제 교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후배위는 여성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낮은 편이었다고 논문에 의한 연구 결과는 그렇다고 합니다. 도대체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체위는 어떤 건가요? 또 이 외에도 과학자들이 만든 캡 체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가 과학자들이 진짜로 잘 느끼게끔 또 효율적으로 이 관계의 극강의 만족도에 달하게끔 디자인된 체위가 하나 있어서요. 요것이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1티어 체위로 꼽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이 캡 체위는요. 이 고양이 체위 아니고요. 코이투스 얼라이먼트 테크닉. 이 관계할 때 몸의 정렬 상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의 만족도가 극강에 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캣체위는 저희가 보통은 뭐 부부 상담을 할 때거나 뭐 성기능 장애 치료를 할 때나 가장 많이, 왜냐면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요게 G스팟, 질벽,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효율적으로 하는 몸의 밀착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요. 이게 알아듣기 쉽게 그냥 표현을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이 상위에 있어요. 남성 상위에 있는데 여자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는 오르가즘의 영역은 클리토리스랑 음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있는 정상위로 하면 이 클리토리스랑 음액 자리를 자극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남자의 몸을 최대로 여자한테 밀착을 해요. 상위긴 상위야. 그런데 여자한테 밀착을 해. 그래서 피스톤 운동이 수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수평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자의 클리토리스랑 음액은 수평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그녀에게 밀착해서 그가 위에 있긴 있어. 근데 밀착해서 약간
위아래로가 아니라 수평으로 피스톤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여자의 다리는 남자 쪽에 조금 더 몸을 허리를 감싼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엉덩이 밑에 베개를 받친다거나 해서 각도를 조금 더 높이면 자극이 더 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의 허리를 감거나 남성의 무릎 뒤쪽으로 다리를 좀 해가지고 서로의 성기를 최대로 밀착하는 상태, 그 채로 포인트는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사파 넣어주시나요? 네. 섹스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맨날 하던 정상위 하고 후배위 하고 이러면 바로 가는데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에서는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 느끼면 그때는 그 여자한테 그러면 네 다리로 허리를 내 걸 감아봐. 아니면 내가 너한테 너 편하게 내 베개 넣어줄게.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치트키에 해당하는 위치가 각도가 다르니까 내가 이거를 그녀를 힘들게 안 할 거면 베개를 받치던지 해서 각도를 조절한다거나 근데 그녀가 조절해주는 각도 조절로는 내 다리를 감거나 무릎을 감아. 그러니까 걔도 되게 수동적인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녀 또한 이 행위에 인볼브가 돼야 돼. 근데 포인트는 그녀의 음액이 어딘지 알잖아요. 거기가 나랑 밀착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내 생식기로 페니스로 그녀를 거기를 막 자극하는데 몰두하시면 안 되고 내 뼈다구로 내 몸뚱아리로 거기에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내 몸체로 생식기로가 아니라 내 몸도 골반 뼈다구도 이 골반도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랑 밀착이 거기까지 돼야 돼요. 그가 되게 밀착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한 큐에 가는 거예요. 걔도 좋고 나도 좋고 왜냐면 남성 상위가 보통 남자들이 되게 잘 느끼고 강직도도 되게 강한 채로 가니까. 근데 여자들은 잘 못 느끼는 게 각도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밀착을 시키는데 그녀가 만약에 못 느끼면 내가 더 납작하게 밀착이 되거나 아니면 그녀가 엉덩이가 더 올라오게 해주거나 각도를 조절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녀의 성향이 약간 익숙한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면 오늘의 캐치웨이는 너는 불만족이었지만 다른 거 하는 와중에 다음에 또 이것도 또 해보자 왜냐면 선물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얘는 물론 당연히 개인 성향이니까 복불복이 있겠지만 각도나 약간 이론적인 원리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그리고 실패율이 실은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니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녀를 공략해보면 어떨까요 싶은 거죠. 체위 말고도 성생활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체위나 성감대 자극 등의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치트키라는 자리죠. 이게 쇼컷으로 가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 혈도 찌르듯이 딱딱딱 거기 이렇게 자극해서 딱 가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무슨 다 오르가즘 하나 바라보고 섹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성관계를 하실 때 오르가즘을 느끼면 이 성관계를 한 내가 되게 풍부한 참기름도 맛봤고 들기름도 맛봤고 이런 느낌이라면 오르가즘을 맛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약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어쨌든 이런 게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오르가즘만 하자고 사정만 하자고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니까 파트너랑 소통을 통해서 너는 할 때 되게 흥분이 돼? 제복 판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여기 옆구리 만져줄 때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성적 취향이나 판타지 할 때 나는 이거 싫어 귀에 바람 부는 거 이런 거 싫어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맞춰가면서 무슨 혈도 찌르듯이 거기만 이렇게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여기를 좋아하나? 몰랐는데 너 여기 만져서 되게 흥분하네? 야 너는 오늘 여기가 특히 예쁘다 이러면서 약간 삽입 전에 충분한 전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몸을 탐구하는 게 또 관계할 때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닐까. 여자인 저로서는 그런데 실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약간 쇼컷을 되게 좋아하고 결론으로 딱 가야 돼 하는 분이면 또 다르겠지만 하지만 그분들도 파트너가 이런 걸 좋아하면 파트너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서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즐거운 성생활을 좀 얘기하면서 취향을 알아가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커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게 질병 등의 이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병 걸린 데도 없어. 아픈 데도 없고 되게 신체 사지 멀쩡한 건강해. 정신도 멀쩡해.
근데 딱히 그랑 재미가 없어. 저는 실은 속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재밌었었는데 좀 별로야. 그거는 시간이 좀 흘러서 매너리즘 아닌가? 그럼 매너리즘을 극복하기에 안 해본 체위를 한다거나 안 해본 장소에 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가 썸 탈 때처럼 뭐 영화 보기로 시작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오늘은 섹스 없는 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이벤트 삼아서 뭐 이렇게 해서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닐까. 또 반려가전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뭐 반려가전을 같이 해보면서 뭐 3자 섹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좀 늘 하던 거에서 좀 지루하면서 벗어나시는 것 또한 늘 재밌었던 커플인데 이제 요즘엔 잘 모르겠어 하면 그러면서 서로 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 체위 저 체위 이기구 저기구 이런 장소 저런 장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지만 질병적인 문제야. 아니 난 느껴본 적이 없어. 요 느낌이 안 나. 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런 거로 하면 체력이 좀 안 되셔도 그럴 수 있고 어디가 정말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는 걸 당연히 저는 의사니까 권유해 드립니다.